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생활 속 결제 습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요즘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용 규모가 꽤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삼성월렛이 출시 10년 만에 무려 1,860만 명이 쓰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인 성인 3명 중 1명꼴로 삼성월렛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성인의 43%가 현금이나 실물카드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현금보다 휴대폰이 더 익숙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용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하루 평균 실행 횟수가 1,660만 건, 연간 결제 금액은 2016년 3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88조 6천억 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누적 결제 금액은 무려 430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 간편결제 시장도 23조 5천억 원에서 350조 원으로 50조 원 규모로 커지며 14배 성장했습니다. 네, 수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단순한 결제 서비스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월렛은 단순 결제를 넘어서 교통카드, 멤버십, 계좌 관리, 항공권, 전자증명서, 그리고 자동차 키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생활 지갑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사우디 등 주요 12개국 도시에서는 교통카드 없이 삼성월렛만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지갑보다 스마트폰이 더 든든한 모바일 지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이 정말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제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쇼핑을 할 때마다 매장마다 규정이 달라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업체별로 반려동물 출입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매장에 갔다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거나 또 어떤 곳에서는 문제없이 입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클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5kg 미만 반려견을 전용 케이지에 넣으면 출입이 가능하고요. 반면 롯데마트는 무게 제한은 없지만 케이지 사용은 필수입니다. 또 갤러리아 백화점은 케이지나 유모차 이용 시 입장이 가능하고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식품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쇼핑몰은 국내 대표 펫 프렌들리 몰인데요.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견에 한해 1.5m 이하 목줄 착용 또는 케이지 유모차 이용 조건으로 몰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입점 매장마다 별도 규정이 있어서 식품관이나 레스토랑 출입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몰은 가능하지만 매장은 제각각이라는 구조가 결국 소비자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는 허용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들어가면 매장마다 달라지는 거군요. 현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입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안쪽 매장에서 막히니 난감하다는 불만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위생 문제, 알레르기, 다른 고객 불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제도가 일관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통일된 기준의 부재가 핵심 문제로 보이는데요. 개선 논의는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줄이려면 업계 차원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는 지금 동반 공간 확대와 함께 위생 안전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투트랙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려인들의 매너,
즉 배변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넘어서서 1500만 시대죠. 우리 사회가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세 번째 소식은 교통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변화 소식입니다. 기차나 비행기,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시면 불편했던 점들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줄여줄 새로운 서비스들이 하나둘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3건의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통 서비스 혁신인데요. 먼저 KTX를 타셨을 때 옆자리 승객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코레일 앱을 통해 직접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굳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열차 탑승 후에 앱에서 바로 옮길 수 있는 좌석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장거리 여행객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 자리를 바꿀 수 있다면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공항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항에서 대기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네이버 같은 앱을 통해서 인천공항 출국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까지 미리 알 수 있어서 탑승객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하루 수십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체류 시간 단축과 공항 내 소비 확대 같은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출국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또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네, 고속도로 서비스도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이 간소화되는데요.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에서도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용객 10명 중 1명은 미납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이게 된 겁니다. 또한 휴게소 내 피크닉존 같은 새로운 휴식 공간도 현재 한 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고 단순히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닝 인구를 위해 한강과 금강 등의 자전거 종주길과 연계한 테마형 트랙도 연계되는데요.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동호인들이 많아진 만큼 지역 관광과 연계된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 불편을 줄이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더 높이는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선 과제에는 이 외에도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그리고 휴게소와 주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확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도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과 경사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아 전용 의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블록과 음성 안내 서비스,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 안내 시스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또한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스마트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길찾기와 대중교통 정보, 주변 편의시설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바뀔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은 변화 같지만 일상 속에서는 체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김효빈의 경제톡톡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효빈 아나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김효빈의 경제톡톡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른 코너에서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